네. 수경 참고인, 네.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의 국선 변호를 10년 이상 해오고 계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당발 입법으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가 후속 쟁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일선에서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로서 수사 과정과 형사 재판에 지원하고 경험하는 변호사로서는 수사의 지연의 문제가 심각하고요. 부실 수사의 문제, 그리고 형식적인 불송치 결정의 남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수사 지연은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지시한 경우에 경찰 2달 플러스 그러면 제가 예. 말씀 좀 요약할게요. 보안 수사권이 있을 때도 수사 지연에 있어 왔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보안 화면 한번 수사권이 보시죠. 폐지되면? 제가 한 편 먼저 네. 한번 네네. 보시죠. 성폭력 피해자는 그동안 검찰이 보안 수사한 게 10% 정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자는 검찰이 15% 보안 수사 요청을 했고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는 매년 10% 이상 보안 수사 요구가 있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10%에서 15% 보안 수사 요구가 있었는 게 폐지되면 네. 피해자 보호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수사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무죄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굉장히 전쟁처럼 이루어집니다.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호사와 검사 간의 증인과 그리고 증거의 적절성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공격이 난무하는데, 만약에 충분히 수사가 되지 않고 법적인 요건에 따른 수사가 풍성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나 재판에서 무죄 비율이 늘어나고, 그러면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고소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근데 것입니다. 참고인, 아동 청소년 사건의 경우에 보안 수사 요구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아동 청소년 사건은 일단 피해자가 어린 아이이거나 청소년인 사건이 많고, 피해자가 완전 무결하다기보다는 어른의 어떤 그 가스라이팅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본인이 원인 제공을 조금 했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의 변호사로부터 동의하에 했다, 네가 원해서 했다, 여러 가지 억측과 그런 압박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수사가 굉장히 정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로서는 당연히 이런 사건에서 그러면 보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 것 형사법 같습니다. 적용이 엄격하고 죄를 입증하는 자체가 까다롭다 보니까 이 아동 청소년의 보안 수사 요구가 더 많은데, 이게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결국 피해는 아동 청소년이 더 많이 보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혹시 무죄율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 이야기를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피해자의 이야기를 참 듣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성폭력 피해자시라면 어떤 당신을 지원하는 국선 변호사나 소송구조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잘 처리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 같은 거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 세종시에서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이 그냥 아예 커밍아웃을 하시고 의견을 내신 것이 있는데, 일선에서 피해자로서 느꼈던 그분의 그 의견을 요약하자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질을 현장에서 난 느꼈다. 그리고 이것이 경찰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수사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 하는 것을 토론문으로 발표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B 씨가 결국은 보안 수사 요건 때문에 구제됐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평등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이게 소송 구조 기금이 이미 매년 8, 9월이면 소진된다고 했는데요. 이 가족부가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존에 별로 다른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여가부에 대해서
아니 성평등부에 대해서 요청할 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변호사로서 그 성평등 가족부에서 이렇게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변호사들이 좀 좀 더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제 편하게 시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기금은 9월이 되면 전부 소진됩니다. 9월 이후에는 알았습니다. 더 달라는 거죠. 장관님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네네 대책을 세워서 네, 다음에 보고해 아, 네네. 주시고요.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아. 예.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 네. 본부장입니다. 10월 1일자로 성평등가족부의 조직 업무가 개편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성고용정책이 노동부에서 가족부로 전면 이관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전면 이관입니까? 전면 이관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네, 무늬만 이관이고 실상은 업무 분절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사업이 걱정인데요. 고용 불평등과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2006년에 시작해서 원래 2,7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3년 주기로 대상 기업 계획 수립 이행 점검 돌아가는 사업이라 품이 많이 드는데 고용부도 6개 지방청 노사발전재단에 그 역할을 나눠 맡고 있는데 이걸 고작 정원 7명의 가족부 고용평등 총괄과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되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노사발전재단에 위탁 운영했던 사업 예산을 성평등 가족부가 배정받아서 내년에 그리고 노사발전재단이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 들은 거 다 믿으십니까? 기존 조직과 인력을 놔둔 노동부를 두고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또 투자해야 하고 무늬만 이관 소리를 듣는데 지금 구미경 본부장님은 듣기만 하신 거죠? 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화면 보시면 조직 네. 개편에 따라 노동부에서 이관받은 인원인 5급 사무관 딱 한 명인데 그 사무관 또 실상은 파견 나갔던 성평등부 사무관입니다. 네. 인컴 PTO로 정원 3명을 받은 것뿐이지 시상 업무 경험이 있는 이관 인력은 없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MOU 각서 하나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네.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네네.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네. 그냥 가져와서 3명 받는다 그러고 1명도 못 받고 MOU 했다고 지금 변명하시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 MOU만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동안 있었던 여성 고용에서의 적극적 개선 조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동안 열심히 해 오셨지만 최초의 그 제도가 도입될 때와 다르게 저희가 많은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성과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던 중에 저희 성평등 가족부를 확대 개편되면서 저희 부로 그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관된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제가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연내에 5번을 기획하고 현장과도 만나면서 성평등 가족부에서는 조금 더 다른 가치로 제도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도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1분 드리세요. 장관님, 1분 네. 드리세요. 예. 장관님은요 네. 전문가와 의논해서 또 여러 사람과 소통해서 이왕 임모가 왔으니까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렇게 국민교육 헌장처럼 모범 답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추가로 얘기하시는 게 없잖아요. 1명 왔는데 그 1명도 여가부에서 파견된 지금은 성평등 가족부 소관 직원이죠. 그리고 인력도 그렇게 되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걱정된다, 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전문가하고 만나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은요 초등학생도 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님, 저희 예산이 왔습니다. 예산이 왔습니다. 예산이 왔고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제도를 실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전문가들과 회의했던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건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가를 실효적으로 고안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현장과 함께 논의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존의 3년간 여가부 폐지 논의 중에 제가 확인한 결과 현장 연구자들과 동떨어진 정책이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 제가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은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정책을 저희가 제대로 세우고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네, 네.